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길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운영 관리를 하는 날이죠. 다른 때랑 좀 다르게 PPT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 소통이 될까봐 좀 이제 사장님들은 뭐 하세요? 이 시간대 이런 걸 좀 물어보면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다 같이 한번 맞춰보는 또는 내가 하는 일과랑 이 사람이 하는 일과가 좀 다르네 라는 걸 좀 비교해 보면서 좋은 건 가져오고 쓸데없는 건 버리는 약간 이런 시간을 컨셉으로 좀 잡아갖고 해볼 생각입니다. 엊그제 마신 술이 아직도 안 깨서 그 술집에는 도대체 술에 뭘 탈까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에 들어왔는데 목이 안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인사를 좀 시작할까요? 뭐 현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지윤님 뭐 비슷하겠죠? 네. 페페님, 러브님, 정훈케이님, 세인님, 희경님, 현주님, 굿이진님, 이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꿀팁이란 없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시간대에 뭐 한다 이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셔야 그거에 대해서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이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매뉴얼적인 거는 조금 빠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맞춰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유리꽃님, 힐링님 안녕하세요. 화면을 돌려드리고 내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이런 걸 좀 작성을 해봤어요. 하루 일과예요. 업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나는 이 시간대에 뭐 하냐라는 거죠.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출근을 몇 시에 하세요? 출근을 몇 시에 해요? 네, 이게 시작인 것 같아. 그래서 출근을 다들 몇 시에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9시인데 조금 어기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9시, 6시로 끊죠? 아니에요? 일과표를 뭘 또 이걸 공유해. 뭘 이걸 또 공유해요. 그냥 A4지에 그냥 써 볼펜으로. 네. 도착하면 8시 30분 정도. 오케이. 9시. 오케이. 네, 이거 동그랗게 그려드릴까요? 어지럽네 갑자기. 9시에 보통은 출근을 하죠. 그죠? 한 8시 한 30분까지 와서 예전처럼 무슨 페이퍼 신문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나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네. 일은 9시까지. 네. 9시에 딱 와서 컴퓨터 켜고 네. 켜고 한 30분부터 네. 부터 시작하는 게 요즘 사람이죠. 네. 요즘 사람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시, 8시 반까지 와서 뭐 자기 정리를 좀 하고 9시부터 득달같이 달려 들어갔고 네, 일을 해라. 완전 흔히 말하는 꼰대 마인드.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혹시나 저러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요게 저는 요게 좋아요. 요게 9시에 딱 도착해서 일하는데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부들이라면 하다 보면 그렇죠. 저도 원래는 아침에 조금 힘들었는데 네, 애기 생기고 애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6시에 눈을 떠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없으니까 이제 출근이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침을 준비하죠. 9시에 도착하면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 보통 이게 제일 중요하죠. 9시에 도착하면 하는 일 뭐가 있습니까? 나열해 보시죠. 보통 주문하긴 하죠. 발주 확인, 그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나 뭐 이렇게 좀 살펴보기도 하고 주문이 없으면 속상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고를 봐요. 오자마자 로그 분석을 본다는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광고를 본다. 광고는 어저께 해놓고 간 건데 뭐 굳이 볼 필요가 있나요? 그래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시네. 그러면 보통 하는 일이 출근하자마자 이런 거라는 거죠. 잠깐 ESM 여기 있으니까 네, 자 www.gmarket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본인이 파는 상품의 광고가 어디 붙어 있는지 뭐 등등등을 이제 광고 제대로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순위가 좀 쳐져 있으면 다시 설정하고 그렇죠.
로그를 보는 게 맞죠. 지금 유리꽃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클릭이 났나, 그리고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는데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거겠죠.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딱 출근해서 여기를 열어봤는데 이쪽을 열어봤는데 요 부분 딱 신규 주문 요 부분이 생각보다 평소보다 적어. 그러면 광고를 조금 열심히 보고 저게 평소랑 좀 비슷해 라고 하면은 그냥 뭐 똑같았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게 이제 숫자가 줄어 있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기분이 많이 나빠지면서 이제 다 파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거 테스트 계정입니다, 혜경님. 신규 주문 4건을 보통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클릭하고 주문 확인. 그죠? 이렇게 주문 확인을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발송 예정으로 넘어간 다음에 뭐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 주문을 다운로드 받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주문을 딱 다운로드 받아갖고 엑셀을 연단 말이에요. 엑셀을 열어서 요 우측에 있는 상품명 기준이 되겠지만 보통 이제 옵션명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준으로 해갖고 얘를 이렇게 정리를 찍 해놓은 다음에 뭐가 또 많이 들어왔구나 등등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나눠보면서 수량별로 몇 개가 들어왔고 뭐가 들어왔고 뭐 등등등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택배 기준으로 이제 요거를 딱 정리하죠. 뭐 수령 인명 그다음 보통 뭐가 있나요? 여기 정렬을 테스트 하시는 분이 전혀 판매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조회 항목 설정을 눌러갖고 여기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놔야겠죠. 택배사 송장 번호는 어차피 뒤에 있는 거니까 아이디랑 주문 번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품 번호보다. 주문 번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디, 주문 번호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수령 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령 전화번호가 있고 우편 번호 있고 주소 있고 뭐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사실상 이렇게 좀 위로 올려놔야 되죠. 이렇게 눌러갖고 띠디딩 눌러서 얘네들을 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기가 좀 편하죠. 이거를 저 밑에 내려놓고 있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엑셀이 어지럽게 나온다는 거죠. 어지럽게. 이렇게. 그래서 통합 솔루션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은 똑같을 거고 엑셀화 시킬 거고 그 엑셀에 나온 값 중에 이제 수령 인명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우편 번호, 주소, 그다음에 그 옵션 값 등등등을 불러와 갖고 배송 요청 사항까지 그걸 붙여 넣은 다음에 밀어넣기 해 가지고 다시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갖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송장을 넣는 보통의 이제 주문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아침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요 정도의 행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광고를 볼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건 광고 부가 서비스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와 갖고 여기도 있을까요? 리포트가 요 항목별 클릭하고 뭐 아이디 선택하고 뭐 그룹 설정하고 뭐 해갖고 조회하기 눌러서 뭐 키워드별 여기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 이렇잖아요. 얼마 정도 나갔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이런 행위들을 오전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 하면 몇 시간 걸리세요? 이 정도의 업무량, 뭐 주문 확인하고 그거 그대로 꺼내가지고 엑셀에 넣고 택배 프로그램이요. 그거 꺼내갖고 배송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짬 시간에 이제 광고 제대로 노출되고 있나 보고 금액 어느 정도 빠졌나 보고 로하스를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로하스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현재 들어온 주문건에서 나온 마진이 있을 거고 그 마진과 하루 지출한 광고비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거를 9시에 하신다고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냐면 발주를 마감시키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요 시간대예요. 요 시간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하루 정산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일 전에 있는 것들을 통계로 기준으로 해갖고 정산하고 해갖고 이렇게 물려서 가요. 매일. 요때 정산하면서 뭐도 하냐면은 반품 교환 정리도 이때 해요. 전부 다. 물론 중간에 막교환 나가야 되고 뭐 수거 접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뭐 몇 건씩이니까 그거는 그냥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한꺼번에 엑셀화 시켜갖고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이 시간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드렸나? 좀 보통 파일을 잘 안 드리죠. 보면은 이제 요런 파일들 가지고 있을 때 여기 교환 반품 내역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거 형태는 이제 수거 접수 예를 들어서 수거 접수 이렇게 해놓고 이때 했다
그리고 출고일이에요. 출고일. 나간 날. 이걸 정리해 놓고 여기에 이제 수치 인명 적고 전화번호를 요렇게 적죠. 그죠? 보통 하나니까. 우편번호까지 뭐 적을 필요 없고 여기 저수는 뭐 블라블라 있을 테니까. 품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 주겠죠? 그대로 내가 엑셀에 넣었던 거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이건 지금 제가 적고 있지만. 그래서 쭉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반품 사유. 반품 사유가 개인 변심이냐 아니면 보통 불량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외에 뭐가 있나요? 뭐 없어요. 그래 두 개로 나눠갖고 교환인지 반품인지 처리 상태가 이제 현재 수거 중인지 완료인지 이거 좀 적어줘야 되잖아요. 매번 바꿔주면서 그죠? 이런 것들하고 그게 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한 달 동안 리스트로 쭉 해갖고 쭉 쌓이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쌓이면 그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에 입고한 상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정도가 된다. 1000개 정도가 되는데 뭐 다 팔진 않으니까 뭐 쭉 해보고 1000개가 다 소진됐을 때 한번 데이터를 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1000개 정도가 딱 되는데 분량이 몇 %야 이거를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분량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는 사실상 뒤로 까지는 일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는 분량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복 배송비도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해갖고 아 어느 정도가 지금 나한테 리스크로 오는구나. 근데 그게 몇 %일 때 나는 괜찮고 몇 % 이상이면 아 이건 품질의 개선이 필요한 거구나. 거래처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나는 출고한 거고 그 이후에 내가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이 많은지 반품이 많은지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많지? 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결과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여서 CS가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보통은 그 CS를 줄이지 않고 떠안으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달 똑같은 분량으로 이만큼씩 쌓여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건 주문 관리가 대부분이더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물건을 내가 배송을 다 했어. 다 해놓고 이제 품절 거래해야 되는 일이 막 생기고 뭐 재고를 내가 다시 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마켓을 내가 팔고 있지만 여기는 재고를 살려두지만 저쪽 마켓은 또 품절을 걸고 뭐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저는 9시에 해야 되는 건 주문 관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상품 관리 쪽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여기 있는 단추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건 그냥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네. 네. 기초를 좀 다지면서 갈게요. 상품 관리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위에 있는 게 1.0이고 얘가 2.0이에요. 2.0. 상단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아이콘이 조금씩 달라.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판매 시작과 판매 중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판매 상태 변경이라는 게 있죠. 2.0에 보면 똑같은 거야. 얘를 클릭하면 이 두 개가 나와요.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판매 기간 연장이 있죠. 그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배송 조건 변경이 있죠. 그리고 또 옆에 쭉 넘어가 부가 서비스 설정이 있는데 여기는 옥션 부가 서비스, 지마켓 부가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 삭제가 여기 있고 여기도 상품 삭제가 있네요. 발송 정책 변경이 여기 있고 여기는 발송 정책 변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 순대 같은 애들은 안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안 써요. 쓸 일이 없어. 아예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판매 시작, 판매 중지, 판매 기간 연장, 배송 조건 변경, 그 다음 상품 삭제, 지마켓 옥션 부가 서비스 이쪽으로 쭉 넘어오면 여기에 발송 정책 변경 요 정도만 써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여기는 판매 상태 변경, 판매 기간 연장, 배송 조건 변경, 부가 서비스 설정, 발송 정책 변경, 상품 삭제 요 정도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상품을 삭제할 때 품절을 걸고 삭제한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판매 중지를 클릭한 다음에 상품을 중지해 놓고 거기에서 삭제를 하는데 늘 이야기를 할 때 상품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상품은 품절 상태로 그냥 둬라.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기간 연장. 왜냐면 지마켓 옵션은 타 마켓이랑 다르게 최대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90일이 완료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라고 숫자가 떠요. 어디에 뜬다?
ESN 플러스 메인에 보면 이렇게 메인에 보면 목이 아프네요. 목소리를 좀 낮춰야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떠 있어요. 7일 이내 판매 중지. 그래서 58을 이렇게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판매 종료 7일 전 해갖고 19건이 뜨죠. 합쳐서 그러면 58개였는데 19개면은 39개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똑같이 여기에 상품관리 2.0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39개가. 그러면 메인에서 봤던 내 58개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1.0과 2.0을 합쳐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클릭하면 어디로 랜딩 페이지가 넘어가냐? 라고 했을 때 1.0 페이지, 1.0 상품 관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품 관리 2.0을 클릭해갖고 여기 있는 이 7일 전도 클릭해서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요렇게 클릭하고 판매 기간 연장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90일 선택해갖고 확인 누르면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얘가 연장이 됩니다. 매우 쉽죠? 그러면 또 90일 있다가 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얼른 여기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또 클릭을 해.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없어졌겠죠? 그죠? 요런 애들 또 클릭해요. 클릭해 그냥. 왜 클릭이 안 되노? 클릭. 해갖고 판매 기간 연장을 또 눌러갖고 90일을 또 해버려. 그럼 얘네가 또 90일이 연장이 돼. 180일 됐죠? 또 한 다음에 이제 사라졌잖아요? 걔네들을 또 끄집어내.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너무 많다. 이런 애들 또 끄집어내. 그런 다음에 그런 애들을 또 이렇게 해갖고 판매 기간 연장을 또 해. 그러면 이거 누르면 2000개 되니까 하루 종일 걸리니까 지금 안 할게요. 계속 연장을 해놓는 거예요. 상품이 종료가 되는 게 싫으면은 어떻게 해라? 두세 번씩 연장을 해놔라. 그리고 상품을 이제 막 수정해야 돼. 수정 이렇게 들어가겠죠? 수정 들어가서 뭐 상품명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품명 수정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뭐 이런 옵션 같은 것들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띡 해가지고 뭐 품절도 걸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 지금 오전의 일과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상품이 정상적으로 하루에 돌아갈 수 있게끔 컨트롤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품 관리까지 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상품을 만져주는 겁니다. 이 상품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품절이 돼 있으면 안 되고 재고도 괜찮아야 되고 광고도 괜찮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이제 점검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왔어요. 그럼 10시에 뭐예요? 하루 일과 다 했잖아요. 9시에 다 했잖아. 10시, 11시에 뭐예요?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느낌입니까? 오늘 뭐 먹지? 이때부터 생각해야 돼. 이때부터 생각해야지 12시에 바로 밥 먹을 수 있죠. 주식 봐야 돼. 주식 봐야 돼요? 네. 주식을 본다. 네. 또 뭐 하세요? 어제 있었던 미장도 보고 이제 시작한 국장도 보면서 괜히 봤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10시에 뭐 하시냐고요? 9시에 막 이런 것들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포장하시겠죠? 포장 안 해요? 포장하셔야죠. 상품을 소싱해? 오, 야, 진짜 엄청나신 분들이네. 소싱을 뭐 매일 해요? 엄청나네. 야, 여기서 또 키워드를 또 봐. 와, 진짜 너무 반복적인 거 아니야? 오늘 뭐 먹지 안 하고 주식을 본다. 뭐 이거는 조금 엄마 좀 멀어진 이야기니까 빼고, 포장도 안 하고 이때 소싱, 아이템 소싱을 하신다고요? 그 서칭이죠? 뭐가 잘 팔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뭐 키워드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탐색도 해보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죠. 포장은 2시간 정도? 포장 2시간, 뭐 포장 여기 이렇게 상품 포장, 재고 파악도 안 해요? 야, 진짜 대단하신데? 이거 송장 꺼내가지고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품목별로. 그래야 내 그 동선이 줄어들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달라. 송장 이렇게 딱 출력됐잖아요, 9시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도 막 볼 거 아니야. 다 관리했어. 이제 키워드 다 정리했고 광고도 세팅 끝났어. 그래, 세팅이 딱 끝나갖고 이제 띡 보면은 송장을 품목별로 정리를 해야 그 물량이 얼마나 있고 내가 재주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겠죠. 그리고 발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아이템 서칭, 그 다음에 키워드 점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미래를 위해 무언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11시, 오케이. 11시 왔어요. 뭐예요? 11시에. 11시엔 뭐예요? 아, 나도 내 그 방송의 흐름이 있으니까 설득이 좀 필요해. 근데 뭐 안 한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보통 저 시간 때 저걸 하는데? 아무튼, 뭐예요? 11시에는 그러면? 일해요? 11시에 일하죠. 아니 이거 우리 방송이 오늘 매끄럽게 이끌어가지가 않아. 그냥 내가 했던 일을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걸. 뭐 이래요. 일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점심 메뉴를 아니 여기서 뭐 상세 페이지 수정하고 뭐 이런 건 안 해? 이런 건 안 해요? 뭐 그냥 가는구나. 택배 출고 뭐 서로가 다르구나. 택배 송장 출고. 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전에는 이거를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 하시는군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럼 관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면 주문 관리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건 아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넘어와서 주문 관리 클릭해보면 이제 신규 주문이 있어요. 이거 할 때 이제 조회 항목 설정을 미리미리 설정을 해놔야 잘 뽑힌다. 엑셀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아까 뽑았던 내용이랑 요 순서 배열, 요 검정색이요. 검정색 배열이랑 어디 갔니? 요 배열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보셨던 PPT에 보시는 배열이 다르잖아요. 요 배열이. 그 배열은 아까 조회 항목 설정을 눌러갖고 바꿔놓은 거예요. 본인이 일을 빨리 하고 쉽게 하려면 이 세팅 값이 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순서 배열로 세팅을 싹 다 끝내놓고 걔네들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활용을 하시는 거지 이거를 하나하나 막 하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주문 확인 누르고 확인 이렇게 눌러. 그러고 나서 발송 처리 요 전 단계로 넘겨놓죠. 그죠? 그리고 엑셀을 또 다시 다운받아갖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부 품목이 조금은 뭐 배송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한 내일 모레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버튼이 있는 거야. ESN 플러스에 들어오게 되면 주문 관리 쪽에 넘어왔을 때 이렇게 발송 처리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발송 예정일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릭하고 나서 얘는 내일 모레 내보내야 돼. 얘를. 그래서 한 15일쯤 15일은 토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내보내야 돼. 17일 날 재고 부족 이렇게 해놓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차주 월요일 날 출고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객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날려주면 고객이 나는 싫은데요? 이런 다음에 이제 주문 취소를 넣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취소 요청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럼 취소 요청 넘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취소 처리를 누르는 거죠. 이걸 누름과 동시에 뭘 하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요 행위들을 막 했잖아. 이 행위들을 막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송장까지 뽑았어. 그래서 송장을 정리했는데 재고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송장을 빼야 되잖아. 송장을 빼야 돼. 밑장 빼기를 해야 된다면 빼야 합니다. 네, 요거 송장을 빼야 돼요. 그죠? 안 하면 그냥 막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걔는 이제 찢어버려야겠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빼줘야죠. 실제로 출고할 것들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넘어와갖고 여기에서 취소 처리 이렇게 눌러갖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의 방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돌려팔기요? 우리가 희경님, 우리가 아무리 실생활을 이야기해도 돌려팔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다음 걸로 돌려서 팔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 공식 채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이게 품절인데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또 어떠세요? 라고 해서 전화를 하죠.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걸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스킬과 노하우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주문 확인을 이렇게 한 애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야. 예정일도 입력놓고. 정상적으로 했어. 이제 송장을 입력해야 돼. 개별 발송해도 돼요. 개별 발송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문 몇 개면 개별 발송이 조금 힘들다. 3개 이상 넘어가면 저는 하기 싫습니다. 개별 발송은 1개면 충분해. 2개만 돼도 저는 개별 발송하기 싫어요. 귀찮아.
그래서 엑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엑셀을 처리할 때 보면은 통합 솔루션 쓰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가죠. 근데 이제 통합 솔루션을 처음부터 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보시면 계정 아이디가 A열에 있고 주문번호가 B가 있고 택배사가 C가 있고 운송장 등기번호가 D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회 항목 설정을 눌렀을 때 아이디랑 주문번호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품번호를 제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엑셀을 꺼내봤을 때 택배사랑 운송장 등기번호가 저 맨 앞에 또 와 있었잖아요. 걔는 또 A, B였잖아요. 그래서 보기 쉽게 스스로가 이 열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정리해요? 라고 하면 요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가 있는 거고 여기 주문번호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문번호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어딨죠? 아이디. 이 아이디를 얘도 또 이렇게 해갖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 그리고 택배사가 먼저 와야 되니까 얘를 또 갖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겠죠? 그럼 얘네들은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네만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명, 송장번호. 이게 방금 PPT에서 보신 이 내용입니다. 요거를 미리 좀 정리해 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ESM 플러스에서 대량으로 발송 처리를 하실 때 여기죠. 그죠? 발송 처리. 이쪽으로 넘어와서 클릭하고서 발송 정보 일괄 등록, 클릭 안 해도 돼요. 일괄 등록 누른 다음에 여기 아까 A, 그리고 여기에 B, 여기에 C였잖아요. C, D, D. 이렇게 해갖고 찾기 눌러갖고 저장한 애들을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근데 택배사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 택배사에 뭐라고 써있는지 그냥 보시면 돼요. CJ 택배도 있고 대한통운도 있어요. 두 개는 틀린 건가요? 같은 거예요. 왜 구분해 놨을까요? 약간 당황스럽긴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CJ 택배를 쓰든 이렇게 쓰든 여기에 대한통운이라 쓰든 상관없어요.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 넣어놓고 해서 송장번호 또 쭉 넣어놓고 얘를 저장해서 업로드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매번 이제 아침에 루틴으로 하는 거죠. 출근하면 뭐부터 한다? 읊어보시죠. 그날의 주문을 확인을 하고 뭐가 들어왔나를 확인한 다음에 생각보다 수량이 별로 없거나 뭐 그걸 떠나서 로그 분석, 로아스를 보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더라. 근데 여기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은 로아스가 뭐야? 라고 하면 ROAS라고 해서 광고의 효율을 책정하는 지표를 그냥 로아스라 불러요. 네. 그래서 그 애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 키워드에서 몇 클릭이 나왔고 거기에서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광고 효율이 몇 %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리포트에는 뭐가 없냐면 ESM 플러스 실제 주문과 거기에 찍힌 숫자가 달라요. 뭐 어느 누군가는 ESM 플러스에 실제 찍힌 숫자가 크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광고에 찍힌 구매 숫자가 더 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내가 비용을 쓴 거고 클릭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나누기 뭐야? 안 먹어. 나누기 실제 주문 수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내가 이제 한 명한테 판매하는데 들어간 한 개죠. 한 개를 판매하는데 들어간 비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의 효율이 몇 %야 라고 하는 것들을 환산시킬 수 있다고요. 그 작업을 오전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뭐 처음 오신 분이 지금 갑자기 로아스를 보는 순간 분명히 X하고 나가셨을 텐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템 소싱을 10시쯤에 하신대요. 시간이 남으니까 뭐가 잘 나가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는 거겠죠. 그쵸? 보통 이런 것들 볼 때 어디서 보세요? 어디서 봐요? 아이템 소싱은 어디서 하시나요? 오늘 처음 온 분들을 위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꿀팁 하나씩 전달해주기. 난 아이템 소싱을 하기 위해 이곳에서 서칭을 한다. 빨리 남겨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은지 얼마나 베푸는데 익숙하신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하고 이제 재고 파악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거 보고 발주하고 뭐 이런 것들 한 다음에 10시에 주식을 11시쯤에 이제 주식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니까 송장을 넣으면서 완전히 택배사한테 인계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얘를 배송 중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송장을 입력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밥을 먹는 거겠죠. 맞아요? 네. 야,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지금. 아이템을 서칭하는 공각 1688 알리바바죠. 하나가 있고요. 온 채널은 약간 충격적이죠. 그쵸? 그 H 플러스 뭐라 하죠? 거기 지금 이름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죠? 왕도매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온 채널 있고 뭐 예전에 그 왕도매 있고 H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도매국 원래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도매국인가? 아무튼 도매국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보는데 오너클레 거기에서는 상품을 서칭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거기서 상품을 왜 서치를 해요? 당황스럽네. 거기 그냥 도매몰이잖아요. 거기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나도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난 늦었다. 그거를 왜 거기서 상품을 서칭하시지? 1688은 인정이고 중국 도매 사이트 보는 건 1688인데 1688보다도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건 사실 타오바오예요. 타오바오를 보면서 거기에 뭐가 잘 나가고 있구나. 역시나 거기에서도 이제 그걸로 보셔야겠죠. 그 리뷰수나 판매량으로 쭉 보면서 이 상품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뭐 대충 1.3 곱해 가면서 환율 적용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행위인데 상당히 특이하네. 데이터랩 본다라는 거 구디진님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랩을 꾸준히 보면서 지금 시즌에는 뭐가 잘 나가나. 보통 데이터랩을 보면은 이제 신규로 막 뛰어 올라오는 그런 키워드들도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가 있지 하면서 카테고리를 계속 소분류로 타면서 뭐가 잘 나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 B2B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오케이. 흐름을 타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해외 사이트에서 뭔가 가져오고 싶어 하면 아마존 보는 거고요. 보통은 타오바오 아니면은 아마존을 보시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내가 그냥 이 상품들이 지금 현재 배대지를 내가 구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 중간에 이제 그 구매 대행하는 에이전시들 사이트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이트는 중다리닷컴 이런 거, 실크로드 이런 애들 이제 검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배대지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에이전시가 없잖아요. 수입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갖고 이 상품은 현재 공수가 가능합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 체킹하고 그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난 오케이. 근데 거기까지 지나서인 온 채널 오너클랜 여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상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선 판매자로서 거기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구색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걔네보다 싸게 가져올 수 있어서 그 도매를 내가 또 낸다거나 이거면 제가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서 가져와서 내가 물건을 팔 거를 찾고 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밥 먹고 왔어요. 2시가 됐죠? 뭐 하세요? 2시가 됐잖아요. 2시가 되면 뭐 하죠? 1시가 됐겠군요. 1시가 됐잖아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한숨 잔다. 이제 개그로 가는군요. 개그로 가는 거야. 한숨 자거나 게임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배불쇼를 봅니다. 2시에 하는 거 강력하죠. 우리 경쟁사. 그리고 집 앞에 강의를 본다. 요 정답이네요. 요 정답이야. 많이 봐야죠. 요거 요렇게 상세 페이지를 수정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2시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 조금 편안한 시간이긴 해요. 편안한 시간이야.
Q&A는 사실상 여기 달았어야 돼. 여기에서 질문 답변은 더 일찍 달아야 돼요. 이쯤에서 질문 답변 게시판을 정리한다. 이게 맞고 여기가 맞아요. 그래 2시에 이런 행동들을 쭉 해보는 거죠. 그죠? 해보고 나서 한 3시쯤에 오면 이때부터 보통은 포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포장 들어가야 돼요. 합니다. 이 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보통 그래서 일과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완벽하게 해주면 좋은데 보통 여기에서는 웬만한 사람이 귀찮아서 뒤로 밀어요. 저런 일들을 뒤로 밀고 여기에서 그냥 계속 포장을 쭉쭉 때리다가 한 5시쯤에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분들은 이때 정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8시에 퇴근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그리 많아요? 상당히 놀랍단 말이에요. 이때 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웬만하면 수정을 했더라도 언제? 뭐 한 3시쯤 반영하거나 아니면은 오전 한 5시쯤 뭐 이럴 때 반영해야죠. 그래야 고객들이 놀라지 않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의 쭉 내용들을 해오는 겁니다. 뭔가 문의가 있네요. 제가 근데 이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정산을 때리면서 뭘 하죠? 여기서 광고를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봐. 그리고 나서 하는 일 없어. 발주하기. 뭐 이 정도의 수준이야. 이것도 계속 여기에 지금 포장이 물려 있는 거야. 틈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행위들. 보통의 일과는 오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오후까지 끌고 오는 사람은 정말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뭐 판매자의 하루의 일과더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에서 광고를 한번 더 보고 발주하고.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런 건 있지. 사람마다 그건 있지. 숙련도가 달라.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종일 걸리는 사람이 있고 뭐 30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봐야 되는 곳을 딱딱 정해놓고 거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뭐 일반적이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죠? 뭐 정이에요. 뭐 정혜윤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주신 이야기들은 오전이요? 오전에 하는 것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해외 상품 수입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한 것들은 그런 건데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싱해 오는 것은 가능성이 없나요? 자, 뭐 질문 왔으니까 이거 그냥 설명 들을 테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닙니다. 뭐 그 사이트를 뭐 폄하한다거나 뭐 그 사이트가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자라는 거야. 일반적인 구조. 판매가의 형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의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끝판왕이 되고 싶은 거죠. 제일 잘 파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끝판왕 이런 게 되고 싶어. 근데 뭐부터 따지셔야 되냐면 내가 가져오는 가격, 공급가에 플러스로 적정의 이윤을 더해서 판매가를 형성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미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판매가 형성을 보고 공급가를 맞추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아마 답이 되실 거예요. 그냥 어느 게 맞는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 주신 정혜윤님 맞아요? 1번 2번 뭐라 생각하세요? (1번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들어볼게요. 15,000원 판매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답변 주시는 거예요? 15,000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그러면 15,000원 곱하기 0. 대충 8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15% 네이버 타고 들어오는 것까지 해갖고 조금 최대치를 잡으면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배송비를 설정하는데 아무리 해봤자 뭐 요즘 근데 15,000원 정도 하면은 배송비가 한 3,000원, 3,5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쳤을 때 이제 공급가만 남은 거죠. 공급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9,750원 마이너스 공급가를 하면 여기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마진이 발생돼요. 요렇게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마진이 도매몰에서 한 7,000원에 주니까 2,750원이 남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가져오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광고비가 하루에 얼마 들어간다 칠까요? 아무리 못해도 그냥 또 똑같이 15,000원 그냥 들어간다 칠게요. 15,000원 들어가요. 원을 뺄게요. 그러면 내가 2,750원 나누기 이거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루에 5.45개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5.5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광고비 대비 이익이 나려면. 근데 내가 판매량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나가는 게 6개, 하루에 6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그것도 1등에서 3등에 있는 사람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진입을 했을 때 15,000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숫자가 지금 현재는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는데 결국 내가 1에서 3등 정도가 가면 내가 6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익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현재 1에서 3등이 6개씩 팔고 있다라고 칠게요. 사장님이 꼈죠. 나도 6개가 나올까요? 아니지. 3명이서 18개 먹고 있었는데 4명이서 18개 먹으면 18 나누기 4가 되니까 4.5개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판매 자체는 마이너스로 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 4명이서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열심히 팔아요. 15,000원에 아무도 흐리지 않고 쭉 가는 거야. 지도가가 뭐 형성돼 있든 뭐 하든 아무도 안 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 응? 이런 식으로 쭉 가.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게 14,000원이 될 거고 어느 누군가는 13,000원이 될 거고 뭐 이런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막 지키고 간다라고 칠게요. 지키고 가고 치는데 어느 날 저 같은 인간이 그걸 봤어. 하루에 6개 정도 나가네. 근데 1, 2, 3등이 총 합쳐서 18개를 팔고 있네. 근데 15,000원이네. 내가 이거 중국에 아도 쳐볼까? 해갖고 중국 공장을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 7,000원에 가져오는 사장님들 대비 내가 이거를 갑자기 4,000원에 가져와. 그러고 나서 얘를 얼마에 팔 거냐면 12,900원에 팔기 시작해요. 요렇게 팔기 시작해요. 사장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죠. 자, 이걸 확률로 따져볼게요. 확률로 1만 개의 상품을 내가 등록할 거야. 방금 봤던 요 정도의 마진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을 구별하는 시간, 발라내는 시간, 그걸 등록하는 시간, 시간이 지나서 수정하는 시간, 그죠? 다시 잘 팔다가 없애는 시간, 이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내가 궤도에 올라오려면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은 할까? 야,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등록만 미친 듯이 해서 상품 수량만 DB를 늘려갖고 해볼래. 열심히 등록했더니 마켓에서 제한해서 상품이 사라져. 다시 등록해. 솔루션 비용은 높아. 관리가 안 돼. 모르겠어요. 이 시장에 들어오신 이유가 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판매를 한다라고 들어왔는데 저거를 가지고서 이런 소모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내 걸 하는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그렇게 도매몰에 가져와 갖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내 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나올 거야. 근데 상품을 팔 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 몰이 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로켓 배송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쵸? 쿠팡이 막 뜰 때, 그리고 네이버가
갑자기 이렇게 뭐 촥 성장을 할 때, 혹은 뭐 지마켓이 뭐 갑자기 뭐 빅스마일데이 뭐 이거 엄청 크게 할게요 뭐 이런 것들, 지금처럼 뭐 춘추전국 시대는 생각보다 이제 물건을 파기가 좀 힘들지만 이런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게 쭉 성장을 할 때 내가 초창기에 잘 잡아갖고 들어가면 되게 좋은 위치에 설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성공도 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지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DB의 숫자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기에는. 내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어떤 시기냐면,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 런칭이 됐을 때 그 DB를 G마켓 옵션에 붙던 사람들은 걔네들은 그따 부어. 나는 네이버에 부을래. 그래갖고 네이버에 부은 사람들 돈 벌었어요. 자, 그 뒤에 내가 똑같이 들어와서 네이버 G마켓 실버인가 그 뒤에 붙고 있잖아요. 돈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쿠팡이 막 뜰 때 거기에다가 내가 DB를 갖다 부었어. 그럼 그 사람 돈 벌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났어. 지금 완전히 뭔가 정체되어 있는 시기야. 근데 그걸 가져와서 인제 붓는다고? 돈 못 벌어요. 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줄 세우기 때문인 거야. 줄 세우기. 요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뺏길 거 다 뺏겼고, 똑똑한 사람들은 팔리는 거 빨리 받고, 그 팔리는 거 빨리 매입해갖고 수량으로 다 만들어놨고, 공급 그 구조 다 바꿔놨고, 걔네들은 그거를 포장하면서 팔기도 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갖고 발전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겠죠. 근데 내가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그거를 쪽집게처럼 이건 될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보시려면 지금 이야기해드렸던 이 내용이 진짜 빛의 순간으로 뭐 1시간에 한 10개씩 쳐낼 수 있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막 10개씩 쳐내면서 이건 된다 할 거 리스트업 딱딱딱 하면서 이걸 막 누군가 옆에서 계속해서 막 등록해 주는 거야. 완벽하게. 그리고 막 상위 노출도 막 다 잘 돼. 광고비 분석도 다 잘 돼.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딱딱딱딱 끝나면서 10개의 상품을 계속 세팅해갖고 뭐 한 달이면 얼마야. 되게 힘들겠지만 하루에 그래 10개만 한다 치자. 10개만 해갖고 20, 금일수 20일 치면은 200개네요. 네. 200개를 내가 이런 식으로 쌓을 수 있다? 하세요. 네.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하다가 중간에 상품 사라지고, 하다가 중간에 상품 사라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한번 읽어볼까요? 경쟁이 심한 물건 파는 건 힘들다. 맞죠? 같은 상품을 다 같이 팔고 있는 거니까. 결국 도매몰에 상품 팔아주는 게 어디나 똑같죠. 내가 중국에다 물건을 가져와도 걔네 물건 팔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 공급의 구조를 내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도매몰에서 가져와도 충분히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검토의 단계는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아님이 뼈 때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맞죠?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인데 맞아요.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해야죠. 그리고 중국에서 상품이 들어와서 파는데 중국 원가 280원 정도 하면 한국 원가로 위안이 지금 현재 한 190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냥 200원 때리셔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위안 표기 가격 곱하기 200원 곱하기 1.3 하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으실 거고, 그리고 아무리 신규 진입자를 그쵸. 그거는 이제 전혀, 그건 이제 꿈에 발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신규 진입자가 상위 노출될 거야? 내가 등록하는 모든 상품은 그럼 상위 노출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상품을 종료시키고 신규로 등록하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여기가 네이버가 아니라서 제가 뭐 네이버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딱 질문한 게 네이버거든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방법은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급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수량 보셔야 되고, 그리고 광고비도 보시고, 그래서 그게 적정 수준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등록해서 신규 판매자 조금 위로 올려주니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등록해보세요. 그때나 안 됩니다. 네. 보시면 이것만 검색을 해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안 투여 안 한 사람들은 어디에 나올 거냐면, 지금 이 스크롤 내려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계속 내리고 2페이지 넘어가고, 일반 상품 오긴 하네요. 네. 막 이런 데 나오는데 1, 1, 1, 1, 그쵸? 0, 2.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매 1이 없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뒤에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진짜로 그냥 운에 기대는 건데 여기서 팔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나가는 거냐면 이쪽에서 뭐 그 상품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이 됐는데 뭐 IMDU 뭐 노트 파우치 누군가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내가 등록한 상품이 뭐 쿠폰이 적용이 많이 돼갖고 뭐 최저가를 찍고 있었던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찍혀 있었어. 혹은 여기에 낑겨 있거나. 그래서 그게 딱 돼서 그냥 우연치 않게 얘가 클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얘가 최저가니까 구매가 된 거야인데 이런 경우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열리지도 않네. 예. 이렇게 이동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허명아님한테 화면 조율하는 것 좀 안내해 주세요. 이런 거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품의 DB의 숫자를 늘려라. 늘리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얼마까지 늘려야 그게 가능한 거냐는 거야. 그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소모적이다. 그쵸? 자, 다시 넘어와서 주문관리 쪽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번호 중요하고, 판매 금액 중요하고요, 배송비 금액 중요하고, 정산 예정 금액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쿠폰 적용 금액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최초에 내가 상품 등록하고 물건이 팔렸을 때 여기 보여지는 정산 예정 금액이 내가 예상한 금액과 뭐 아까 잠시 그냥 대충 두드렸지만 여기 보여지는 이 공급가를 빼기 이전에 요 금액이었죠. 요 금액 미리 내가 계산한 것과 같나? 틀리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미리 해보실 필요는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넘어와서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가 있는데 이게 구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G마켓의 정산은 배송 완료 후 플러스 8일입니다. 기본적인 정산은. 근데 고객이 받았어. 바로 구매 결정을 해줬어. 그럼 D 플러스 1일 정산이죠. 그러면 배송 중 배송 완료는 뭐냐? 고객이 구매 결정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배송 중 배송 완료가 돼서 고객한테 갔지만 아직 정산이 되려면 플러스 8일이 남았다. 이 얘기인 거고. 그리고 구매 결정 완료를 해버리는 거는 고객이 그냥 해준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죠? 그래도 이 두 개가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송 중 배송 완료에 그래서 배송 정보 수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미수령 신고 철회 요청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거 이제 고객이 보통은 이제 못 받으면 신고를 합니다. 보통 택배기사 아저씨가 엉뚱한 데 갖다 놓죠? 나 여기에 이제 판매자 직접 방문 신청, 직접 교환 신청이 있는 것도 고객이 클레임을 넣으면 결정 완료를 안 했으니까, 구매 확정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 내가 신청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통은 G마켓 옥션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은 이제 구매 결정 완료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냥 정산 예정금 보기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제 완료 기준으로 해갖고 얼마나 팔렸나를 보는 건 이 기간이랑 이 기간 내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컨트롤 F로 결제 완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필드값,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갖고 보는 건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어디 갔니? 발송 시점으로 사장님들이 되게 웃긴 게 통계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요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발송 시점으로 통계를 낸다? 중간에 이 시간에 막 무언가 클레임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건가 뭐 더하고 이야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통계를 내신다? 조금 당황했어요 아까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업체 뭐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마감 시간에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다. 다 보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매일 정리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하나 팔았고 2개 팔았고 3개 팔았어. 뭐 A, B, C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G마켓에 3개, 뭐 얘는 옥션에 얘는 2개, 그리고 G마켓에서 B 상품은 1개, 얘는 2개, 얘는 빵개, 얘는 5개 이렇게 팔았어.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이렇게 통계를 또 이제 통장 뽑으면서 보는 거죠. 얘 5개, 빵개, 그리고 빵빵, 여기는 1빵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내가 이날 판 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일날 판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택배는 한 19개인데 한 15개 화포장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아이고 더해지는군요. 네, 하면 안 되겠다. 수식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쭉 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씩 입고 수량을 잡아놨다라고 치면 마이너스가 쳐갖고 이제 판매 비율이랑 잔여 수량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내가 G마켓만 이렇게 아이고 여기 G마켓 여기만 이렇게 해서 매출 지표표 꺼내갖고 G마켓에 수량으로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옥션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량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계산식이 뭐가 안 돼 있군요. 빵빵빵 넣어야겠다. 네. 이렇게 쭉 나왔어. 그러면 매출이 30만 원에 G마켓은 마진이 이만큼이 나왔대요. 그리고 내가 광고 비용을 여기에다가 뭐 하루에 내가 15,000원 정도 썼어 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순이익이 한 24만 원 정도가 발생된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또 쭉 넘어오면은 여기에서는 광고비 한 18,000원 썼어 라고 하면 이게 또 계산이 돼서 결국에는 여기에 내가 19개 총 판 거 이 숫자는 어디랑 맞아야 돼요? 얘랑 맞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 나온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아 금액이 난 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마켓별로 뭐 이렇게 정산하는 거. 저는 이거를 그냥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침부터 하신다 그러길래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상당히 놀랐고. 일괄 배송 공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는 상품 등록 변경에 판매 상품 일괄 공지에 있다. 뭐 이건 거의 대부분 아실 테니까 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게시판 처리를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하죠. 저는 실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문의를 하는 사람이 보통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그게 해결되면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질질 끌면 안 돼요. 빨리빨리 대답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숫자 떠있으면 그냥 그때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업체가 규모가 크거나 CS가 되게 많은 곳들은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게 보통은 이제 언제 배송되나요? 화요일날, 그러니까 요즘같이 월요일이 쉬는 날이면 판매자들은 진짜 힘들어. 뭐 배송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그 4일이 모여갖고 화요일날 터지잖아요? 화요일날 다 못 가요. 어떻게 다 출고가 돼. 무조건 터미널에 잔류되죠?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미친듯이 CS가 발생합니다. 뭐라 하니 이거 왜 안 움직였냐부터 해갖고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안 쉴 수는 없으니까 노동자에겐 좋지만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답답하더라 뭐 얘기고. 주요 항목 설정에 이제 클레임 관리 쪽에 들어오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반품 송장 번호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환 수거 송장 번호. 이 송장 번호가 떴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송장 번호가 떴다라는 이야기는 수거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수거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뜨면은 반품을 해줘도 되고 요즘 보통 빠른 환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뜨면 이제 수거가 또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교환 처리를 해드려도 되는데 보통은 안 떠도 막교환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송장 번호 그리고 수거 완료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환을 반품 처리할 수 있고 반품을 교환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요 기능이요. 제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웬만하면은 사용을 거의 안 하죠. G마켓 옥션은 특히 그럴 거예요. 고객이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네이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죠. 반품한 걸 교환으로 하고 교환한 걸 또 반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품 거부도 하고 반품 철회도 하고 교환 철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G마켓 옥션의 ESN 플러스는 이런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택배비 잘 보셔야 되는데 옥션은 반드시 상세 보기 요걸 클릭하셔갖고 내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G마켓은 그거 안 해도 돼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요거요. 네. 이미 결제한 환불금 차감 대비 판매자 직접 송금. 그럼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돼? 판매자 직접 송금. 요거에 민감하면 되죠. 그죠? 그런 내용들. 그럼 빨리 전화해갖고 택배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상세 페이지에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넣어놔야 결국에는 방어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표기 안 했으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거야 라고 보통의 고객들은 그렇게 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한번 발생되면 싸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빨리 반영을 하셔야 그 뒤에 이제 문제가 계속 안 생기죠. 그래서 인포를 잘 만들어내셔야 결국에는 분쟁도 줄어들더라, 손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거고, 충전하기인데 정상관리에 들어가 보면 판매 예치금 관리가 있는데 아이디 복수로 만드신 분들 잘못 충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선택하시고 충전하기 누르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 내역은 정산관리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들어가 보면은 요 날짜를 설정하시고 조회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예정신고 마무리하는 단계였죠? 그죠? 10월이잖아요. 3분기 마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무사나 아니면 회계 처리할 때 이쪽 들어오셔갖고 매출 얼마나 나왔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장님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오전에 많은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굉장히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뭔가 되게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컨트롤을 많이 하시네요. 되게 신기하네. 나는 이때 퇴근하지 않는다. 나는 이때 이후로 퇴근한다. 계십니까? 20시 이후에 나는 퇴근을 한다. 나는 20시 이후에 퇴근한다. 계시나요? 가고 싶을 때 간다. 야, 씨, 그냥 노났네. 5시에서 6시 퇴근한다. 아, 그렇죠. 저게 정상이에요. 전 저게 정상이라고 봐요.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말고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나신 분들은 솔직히 4시 이후에 퇴근각 잡아도 돼. 솔직한 얘기로. 그 이해 별로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리고 심지어 뭐 배송을 3PL 쓰거나 3자 배송으로 넘겨두신 분들은 더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죠. 포장을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직원이 조금 계시다. 포장하고 있는데 대표가 집에 가고 있으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마무리하고 가는 거 보고 가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죠. 근데 뭐 중간 관리자 있으면 맡겨놓고 가는 거고. 리나님은 집에서 일을 잘 때까지 컴퓨터 놓는다.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꺼놔야죠. 예전에는 20시 이후에 퇴근했지만 지금은 7시 정도. 다행이네요. 18시 안쪽으로 줄어드시길. 화분 만드는 플로아님 저요. 20시 이후 20시 이후가 생각보다 많네. 제주를 하세요? 가내수공업 뭐 이런 거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저희 카페에 글 올라왔었던 분 중에 그 비누를 또 만드신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는데 결국 포기하셨어요. 네. 제조단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내수공업은 아시죠? 주문 10개만 들어와도 감당이 안 돼요. 50개 넘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하는 상품을 하셔야 된다. 뭐 이 얘기고. 다음에 그렇군요. 세팅이 이제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마무리는 좀 이렇게 하면서 맞춰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요즘에는 큰 업체군요. 플로아님은. 네. 그 요즘에는 잘 돼 있어요. 예전만 해도 예전이라 하면은 한 6, 7년 전 이야기인데 예전만 해도 뭐 10년 전 얘기이기도 해요. 뭐 아침에 출근해서 리포트를 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감이야. 뭐만 있었냐면 카운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 상세 페이지에 뭘 심어놓고 그게 몇 카운트가 됐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클릭하고 들어오면 1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만 보는 거지 로그 분석 이딴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막 감으로 해요.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통계내는 게 되게 힘들었죠. 뭔가 클릭을 받아갖고 얼마나 나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죄다 초점이 막 어디에 맞춰 있냐면 상세 페이지 막 기획하고 거기에 물건 때려놓고 한 개 코드에 막 이런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최소한의 광고비를 투여해서 들어오는 고객한테 최대한의 많은 상품을 보여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리소스의 투여가 다 어디로 가냐면 상세 페이지 제작에 가요. 아이프레임 띄워야 되고 새창 띄우게 해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온 주문을 가지고 송장 옵션으로 막 돼 있으니까 송장 분리 다 하고 그거를 막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그걸 다 맞추고 그걸 또 분리해서 재고 넣고 막 관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인력으로 했어야 돼. 너무 힘들어. 막 통합 솔루션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다가 뭐 이셀러스 주머니 나오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토 뭐 그 뭐야 AMP 막 이런 것들 나오고 그 시기에 이지어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샵링커 사방넷도 출발 업체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솔루션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근데 연동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가 카테고리 비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애들이 조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잘 다듬어지고 로그 분석기도 잘 나와 있고 이제 마켓에서 제공하는 숫자도 있고 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물류의 발전이죠. 3PL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하게 되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해소하자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런 컨소시엄을 잘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번잡한데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딱딱딱 그냥 업체한테 다 맡긴다거나 아니면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금액이 직원을 둬서 운영하는 거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사업의 구조를 보면 상품의 DB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나 내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상품이 또 많아지면 이건 3PL 주기도 애매해. 그럼 배송 물량도 집중적으로 안 나오고 이러면 이거 구조를 짜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매출이 성장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베이스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음식점 점사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잘 되니까 알바생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 투여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 인터넷은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최소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웹상에 그냥 떠도는 어떤 정보들을 고객이 그거를 취해갖고 물건을 구매해주면 그 수량이 막 쌓여서 나는 별로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 이익이 되게 크게 창출되는 그걸로 또 아이템을 만나고 이러면서 날 확장시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럴까 정비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업의 구조를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체질의 개선을 하셔야 된다. 왜냐 인터넷의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지 않은데 뭐 예전처럼 뭐 의류업체 예를 들어드리면 뭐 주문건이 하루에 한 3,400개씩 터지는데 거기에 직원이 막 6, 70명 필요하고 이런 거면은 그거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신 분들도 최근에 만나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직원 몇 명까지 줄이냐면 4명까지 줄여요.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제3자 회사로 다 넘겨놓고 만약에 그거 할 거면 자기네 물류 앞마당에다가 그냥 파레트 단위로 로켓 입고하고 판매하고 이런 식이지 물류를 넣어서 판매하지 지금 옛날처럼 그거를 막 판매 매대에서 막 여러 명이 그거를 막 포장하고 있고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나의 어떤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운영관리니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조금은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은 맞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인터넷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맞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나의 리소스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투여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뭐 마감 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페페님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또 반성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거는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제가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아쉽네요.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를 내고 있을게요. 퀴즈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다음에 그냥 PPT로 가야겠어.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대로 뭐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네. 에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저랑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2시에 뭐예요라고 했을 때 지마켓 옵션 창업TV 본다. 이런 것처럼. 그지? 그런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주고 그 시기에 이야기하는 그 주요 어떤 포인트들을 제가 전달하고 사장님들이 이렇게 꺽 하면서 이렇게 먹은 다음에 2시에 창업TV 본다 이렇게 장난치면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에휴.
알겠습니다. 나의 실수야, 나의 실수. 다음 달부터는 정석대로 또 갑니다. 네. 지마켓 옥션 정사는 배송 완료 며칠이라고 했을까요? 네. 플러스 며칠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뭔가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에이, 괜히 했어. 천지창조를 외치신 분이 계시네요. 혹시 오늘 제가 오면 뭘 드린다고 하신 분이 있나요, 여기에? 맨날 기억이 안 나네. 아, 오늘 사담이 너무 많았어. 만족스럽지 않아. 뭔가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해하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야. 자, 보니까 허명아님 4번 하나, 정윤피님은 솔직히 멤버니까 안 드리고, 힐링님은 저번에 드렸고, 정훈케이님도 많이 드렸으니까 4번 8일 이렇게 한 거죠. 4.8일이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오해했어요. 그 다음에 사과 같은 내 얼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굴 공개하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네. 사과 같은 내 얼굴 드릴게요. 미안해요. 농담한 거야. 울지 마요.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래요, 사나이가. 사과 같은 내 얼굴님 하나, 그 다음에 저요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아까 누구라 그랬죠? 허명아? 허명아님? 맞나?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두 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내가 지용규님 드린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러니까 늘 어필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저 준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모르겠네요. 누군지. 끝났어요. 네. 운영 관리가 벌써. 햇살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어. 이런 거 인제 오신 거라고? 빨리 나가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뭔가 더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은 저런 일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제 고집도 있었고 제 틀이 있기도 했었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뭘 별로 안 하네요.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니야,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네. 뭔가 근데 막 디테일 있게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용점수 마이너스 6점 언제 풀리냐고요? 물건 6개를 팔거나 물건 6개를 사세요. 그럼 풀립니다. 물건 6개를 사요, 아무거나. 그러면 0점 돼 있으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네.